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은의 부인 아시죠? 바로 리설주인데요.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것은 퍼스트 레이디가 된 이후의 리설주가 아니에요. 그녀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시절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무대에 서던 한 여인이 어떻게 한 나라의 안주인이 되었는가? 이 물음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전해지죠.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먼저 은하수 관현악단이라는 악단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악단은 2009년 김정일의 지시로 창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악단이 창단된 시점입니다. 2009년이라는 해는 북한 내부에서 후계 구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였다고 전해집니다. 김정일은 2008년 여름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후 자신의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작업을 서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무렵에 은하수 관현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은하수 관현악단을 두고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태어난 악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악단은 창단 직후부터 북한 최고의 관현악단으로 대접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였고 최고의 성악가들이 협연했으며 북한의 주요 명절과 국가 행사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악단, 낡은 것을 대신할 세련되고 화려한 무대, 은하수 관현악단은 그런 존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악단의 무대 위에 젊은 여성 가수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리설주입니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리설주는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출신이라고 합니다. 출생 연도에 대해서는 설이 엇갈립니다. 1989년 9월 28일에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 몇 해 앞선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났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 이 여인을 둘러싼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집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버지는 청진의 한 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수남구역 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북한 기준으로는 상당한 지식인 집안, 이른바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가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출신 성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느냐가 그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의 높이를 미리 정해놓는 사회입니다. 리설주가 훗날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집안 내력이 있었으리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리설주는 평양의 금성제 이중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교는 북한에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는 이름난 예술학교라고 전해집니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기에 이런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악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중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고도 합니다. 북한에서 외국 유학을 다녀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그녀의 배경이 평범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리설주가 이미 오래전에 남한 땅을 밟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 인천에서 아시아 육상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북한은 이른바 응원단, 정확히는 청년학생협력단을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그 응원단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리설주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묘한 인연입니다. 훗날 북한의 안주인이 될 여인이 젊은 시절 남한의 경기장에서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당시 그녀를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본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훗날 그녀의 정체가 밝혀진 뒤에야 거꾸로 짜맞춰진 것이어서 실제로 그 응원단 속에 리설주가 있었는지는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무대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리설주가 은하수 관현악단의 협연 가수로 무대에 선 시기는 놀라울 만큼 짧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공식적인 무대 이력은 2010년 9월에 열린 이른바 9월 음악회부터 2011년 2월에 설 명절 음악회까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길게 잡아도 반년 남짓입니다. 다른 유명 성악가들이 오랜 세월 무대에 서며 이름을 쌓아가는 것과 비교하면
리설주의 무대 인생은 마치 유성처럼 짧게 빛나고 사라진 셈입니다. 이 짧음이야말로 오히려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째서 그녀는 그토록 빨리 무대에서 내려왔는가? 이 물음은 그녀가 김정은과 맺어진 시점과 맞물리면서 갖가지 추측을 낳게 됩니다. 무대 위의 리설주는 어떤 가수였을까요? 남아있는 영상들을 통해 전해지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 이름 묻지 마세요 라는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대표적입니다. 이 곡은 원래 1990년 보천 보전자 악단이 발표한 노래로 북한에서는 꽤 사랑받는 곡이라고 전해집니다. 노래의 내용은 자신의 이름은 잊어도 좋으니 조국과 당을 위해 헌신하는 이름 없는 일꾼들을 기억해달라는 지극히 북한다운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리설주는 이 노래를 분홍빛 한복 차림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낭낭하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해 곡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고 팔을 벌리며 부드러운 무용 동작까지 곁들였다고 전해집니다. 무대 매너가 세련되고 노래 실력도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무대 위에 그녀는 화려하면서도 단정했고 젊으면서도 기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니 거의 틀림없이 그 무대를 지켜보던 특별한 한 사람의 눈에도 그녀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가장 짙은 안개 속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둘러싸고는 크게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첫째는 김정은이 은하수 관현악단의 무대에서 노래하는 리설주를 보고 마음에 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후계자가 아름다운 젊은 가수에게 반했다는, 어찌 보면 가장 흔하고도 낭만적인 설명입니다. 둘째는 그보다 훨씬 더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버지 김정일이 직접 아들의 배필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이 설에 따르면 리설주는 우연히 마음이 맞아 맺어진 상대가 아니라 후계자의 안주인 자리에 어울리는 조건을 갖춘 여인으로서 위로부터 낙점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에는 나름의 근거가 따라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일은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김정일은 후계 문제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는 단지 권력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 그의 배필까지 함께 마련하는 것이 포함되었으리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일이 병석에서 아들의 혼사를 서둘러 정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로 전해집니다. 사실이라면 리설주는 무대에서 우연히 발탁된 신데렐라가 아니라 권력 승계라는 거대한 설계의 한 조각으로서 그 자리에 놓인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이 역시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측은 2009년 무렵에 두 사람이 맺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2009년에 이미 결혼했다고 보고, 어떤 이들은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해 김정일이 사망한 뒤에야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정황은 리설주가 무대에서 사라진 시기와 이 결혼설의 시기가 절묘하게 겹친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무대로 알려진 2011년 2월 설 명절 음악회 이후 리설주는 윤하수 관현악단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성악가로서의 삶을 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전혀 다른 삶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전해줍니다. 리설주가 무대를 떠난 뒤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약 6달 동안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될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익히는 과정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뒤따릅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던 가수가 이제는 한 나라의 안주인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이 6달은 리설주라는 인물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노래하는 여인에서 권력의 곁에 서는 여인으로 말입니다. 2011년 12월 북한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김정일이 사망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북한을 철권으로 통치해온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아직 젊은 김정은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30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세계는 이 젊은 지도자가 과연 권력을 온전히 틀어줄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 격동의 시기에 리설주는 김정은의 곁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김정일 사망 이후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온 나라가 국상의 분위기에 잠겨있던 그 무렵, 새로운 지도자의 곁에는 이미 한 여인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한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리설주라는 이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2년 여름이었습니다. 그해 7월 초, 평양의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새로 조직된 악단의 시범 공연이 열렸습니다. 오람봉 악단이라는 이름의 이전과는 사뭇 다른 화려하고 현대적인 악단이었습니다. 그 공연장에 김정은이 나타났고 그의 바로 옆자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북한 방송을 통해 이 장면이 공개되자 바깥 세상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옆에 앉은 저 여인은 대체 누구인가? 온갖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의라는 설, 새로운 측근이라는 설, 그리고 부인이라는 설까지 온갖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7월 25일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그 정체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링 라인민 유원지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부인 리설주 동지와 함께 나왔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부인이라는 단어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부인을 공개석상에 내세우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어머니로 알려진 여인도 김정일의 다른 여인들도 대부분 베일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자신의 부인을 이름과 함께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변화의 신호로 읽혔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던 여인이 이제 온 세상이 지켜보는 자리에 당당히 이름을 걸고 등장한 것입니다. 이후 리설주는 김정은의 곁에서 활발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각종 행사와 시찰 현장에 동행했고 세련된 옷차림과 장신구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그녀가 걸친 값비싼 명품들에 주목했고 북한의 안주인이 보여주는 이 낯선 화려함을 놓고 갖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김정은 체제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노래하던 가수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그 부인을 세상에 당당히 내세우는 젊은 지도자의 모습은 낡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으려는 하나의 연출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것인지 아니면 젊은 부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지는 아무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무대의 가수에서 퍼스트 레이디로 올라선 리설주의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몸담았던 은하수 관현악단의 운명입니다. 리설주가 떠난 뒤에도 은하수 관현악단은 한동안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코 밝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은하수 관현악단의 마지막 무대는 2013년 7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해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 공연을 끝으로 이 악단은 더 이상 무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창간된 지 불과 4년 남짓, 짧다면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해체를 둘러싸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진상은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2013년 무렵 은하수 관현악단과 관련된 이들이 남긴 불법 녹화물이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녹화물이 사회에 나돌지 못하도록 회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하수 관현악단의 핵심 인물들이 처형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바깥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한국의 정보당국은 2015년 무렵 이 악단의 총감독을 비롯한 핵심 간부 여러 명이 처형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평양에서 수백 명의 예술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참으로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리설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녀가 몸담았던 악단이 해체되고 그 동료들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까지 나도는 와중에 정작 그 악단 출신의 한 여인은 나라의 안주인 자리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무대에 섰던 사람들의 운명이 이토록 극명하게 갈렸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더욱 기묘하고 서늘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무대 아래로 끌려 내려가 세상에서 지워졌고 누군가는 무대를 떠나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리설주가 이미 오래전에 무대를 떠나 새로운 삶으로 옮겨간 뒤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녀와 악단의 몰락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극명한 대비가 던지는 여운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명 아래, 같은 무대 위에서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나라의 안주인이 되었고 다른 이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고 전해집니다. 북한안이라는 나라에서 권력의 곁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비만큼 서늘하게 보여주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설주가 처형되었다거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 역시 여러 차례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한동안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추면 어김없이 갖가지 억측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리설주는 다시 김정은의 곁에 모습을 드러내며 그런 소문들이 근거 없는 것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인물들을 둘러싼 소문은 무성하게 피어났다가도 이내 뒤집히기 일쑤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는 늘 신중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리설주가 몸담았던 세계, 즉 북한의 예술단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예술단이란 단순히 노래하고 연주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고 체제를 선전하는 국가의 도구이자 동시에 지도자가 직접 아끼고 관리하는 특별한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오래전부터 이름난 예술단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보천 보전자악단과 왕제산 경음악단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악단들은 전자악기를 앞세운 새로운 음악으로 북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 이름 묻지 마세요 라는 노래도 바로 이 보천 보전자악단이 발표한 곡이었습니다. 리설주가 부른 그 노래의 뿌리가 이렇게 북한 예술단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09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은하수 관현악단이었습니다. 은하수 관현악단은 이전의 전자악단들과는 결이 조금 달랐다고 전해집니다. 관현악, 즉 서양식 오케스트라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중적인 노래를 함께 소화하는 이른바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악단이었다고 합니다. 세련되고 격조 있는 무대를 지향했고 북한 예술의 새로운 얼굴로 내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악단이 김정은의 후계 구도가 본격화되던 시점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떠올리면 그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으리라는 해석에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소리가 필요했고 은하수 관현악단은 바로 그 새로운 소리를 담당한 악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한복판에 리설주가 있었습니다. 은하수 관현악단은 국내 무대뿐 아니라 국외 무대까지 넘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 악단은 한때 유럽 무대에서 서양의 유명 악단과 함께 공연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 예술을 바깥 세상에 선보이려는 야심찬 기획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시도가 순탄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있지만 은하수 관현악단이 단순한 국매용 악단이 아니라 북한이 상당히 공을 들인 대표 악단이었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리설주는 바로 그런 악단의 협연 가수였습니다. 아무나 설 수 없는 무대였고 그 무대에 섰다는 것 자체가 그녀의 실력과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더해집니다. 사막가 출신의 여인이 지도자의 부인이 된 사례가 리설주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언론에서는 세 나라의 안주인이 모두 성악가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흥미로운 우연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 위안은
오래도록 이름을 떨친 유명한 성악가였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던 여인이 대국의 안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리설주 역시 성악을 공부하고 무대에 섰던 가수 출신입니다. 노래하는 여인이 권력의 곁에 서게 되는 이 묘한 공통점은 여러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필연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흥미로운 우연에 가깝겠지만 무대와 권력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송월이라는 인물입니다. 현송월은 리설주와 마찬가지로 북한 예술계에서 이름을 날린 가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보천보전 자악단 소속으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고 훗날 모란봉악단과 삼지연 관현악단의 단장을 지내며 북한 예술계의 중심인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현송월을 둘러싸고도 갖가지 소문이 무성했다는 점입니다. 한때 그녀가 김정은의 옛 애인이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고 심지어 처형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형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송월이 멀쩡히 살아 활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앞서의 보도가 잘못된 것이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일화는 북한 인물들을 둘러싼 소문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고 또 얼마나 자주 뒤집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리설주와 현송월, 비슷한 시기에 북한 예술계에서 이름을 알린 두 여인의 길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무대를 떠나 지도자의 부인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무대에 남아 예술계를 이끄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권력에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 위치와 역할은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예술계는 최고 권력과 촘촘하게 얽혀 있었고 그 안에서 개개인의 운명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전해집니다. 앞서 리설주가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무대가 모란봉 악단의 공연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란봉 악단이라는 이름도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악단의 이름은 김정은이 직접 지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모란봉 악단은 은하수 관현악단보다 한층 더 파격적이고 현대적인 무대를 선보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연주자들이 전자악기를 다루고 서양의 대중음악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무대를 펼쳤다고 전해집니다. 북한 기준으로는 대단히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파격의 배후에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알려진 김정은과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 출신으로 예술적 감각을 지닌 리설주가 있었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대 출신의 안주인이 북한 예술의 새로운 흐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건 역시 바깥에서 바라본 추측일 뿐 실제로 리설주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리설주의 위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그녀가 공개되었을 때 북한 매체는 그녀를 부인 리설주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동지라는 호칭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널리 쓰이는 평등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북한 매체는 그녀를 여사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라는 호칭은 북한에서 아무에게나 쓰이는 말이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이른바 국무급 인물에게만 허락되는 대단히 격이 높은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니나 김정일의 어머니처럼 북한 체제가 신성하게 떠받드는 몇몇 여성들에게만 붙던 칭호였다고 합니다. 그런 호칭이 리설주에게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녀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던 여인이 이제 나라의 어머니에 준하는 자리로까지 격상된 셈입니다. 이 변화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2018년 무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해 리설주는 처음으로 김정은과 별도로 독자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물로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남과 북 사이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 봄, 판문점에서 남북의 정상이 마주 앉는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리설주가 등장했습니다. 저녁 무렵 판문점 부근에 도착한 그녀는 만찬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남측 대통령의 부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두 안주인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난 순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던 여인이 이제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안주인으로서 역사적인 외교의 현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의 폭은 실로 아득할 만큼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설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녀의 겉모습, 특히 옷차림과 장신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공개 속상에 나설 때마다 세계의 언론은 그녀가 걸친 것들에 주목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값비싸 보이는 손가방, 화려한 장신구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그녀가 든 손가방이 어느 나라의 유명 명품인지 그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따져가며 보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가난한 나라의 안주인이 어째서 그토록 화려한 명품을 걸치고 있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김정은 체제가 이전과는 다른 개방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전략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리설주의 겉모습 하나하나가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무대 위에서 분홍 한복을 입고 노래하던 여인이 이제는 그녀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들었는지가 뉴스가 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한편 리설주가 김정은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었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확히 몇 명의 자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관측이 있지만 그중 한 자녀가 훗날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 등장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곁에서 중요한 행사에 등장하는 모습은 갖가지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신호로 읽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역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의 영역입니다. 다만 무대에서 노래하던 한 여인이 이제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의 상징적인 안주인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리설주라는 이름 자체에 얽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이름이 그녀의 본명인지 아니면 무대에 서면서 지은 예명인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 예술인들 가운데는 무대용 이름을 따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무대에 서기 전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개가 자욱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조차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은 이 여인을 둘러싼 정보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금 실감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짚어둘 것은 리설주의 등장이 북한의 오랜 전통을 깨뜨린 파격이었다는 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부인을 좀처럼 대중 앞에 내세우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과거의 지도자들 곁에도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베일 뒤에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지도자의 사생활, 특히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는 철저히 감추어지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그 관행을 깨고 자신의 부인을 이름과 함께 그리고 얼굴과 함께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오갑니다. 젊은 지도자의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있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상징적 연출이라는 해석도 있으며 부인을 앞세워 인간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리설주의 공개적인 등장이 북한 사회에서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무대 뒤의 삶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볼 만합니다. 리설주가 몸담았던 북한의 예술인 세계는 화려한 조명과는 달리 그 뒤편에서는 대단히 엄격한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술인들은 최고 지도자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로 여겨졌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세심하게 관리되었다고 합니다. 무대에서 웃으며 노래하던 이들이 무대 밖에서는 얼마나 제약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온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은하수 관현악단의 갑작스러운 해체와 그 이후 흘러나온 처형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 화려한 세계의 이면에 얼마나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리설주는 글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선 예외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녀가 떠나온 그 세계 자체는 결코 안온한 곳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리설주의 상대였던 김정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셋째 아들로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바깥 세상의 공기를 어느 정도 마셔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서양의 문물과 대중문화에 익숙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후계자로 낙점되고 아버지가 병석에 눕자 서둘러 권력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세계는 이 젊은 지도자를 두고 과연 그가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바로 그런 인물의 곁에 무대에서 노래하던 젊은 여인이 서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젊었고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김정은은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부인을 세상에 당당히 내세우는 길을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 또한 바깥에서 짐작해보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묘한 인연 하나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어머니로 알려진 여인 역시 예술계 출신이었다고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정은의 생모는 본래 무용수로 활동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 춤추던 여인이 지도자의 곁에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무대 출신의 어머니를 두었고 다시 무대 출신의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한 셈이 됩니다. 어머니도 무대에서 왔고 아내도 무대에서 왔습니다. 이 우연의 일치는 여러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의도를 담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무대라는 공간이 권력의 곁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어 왔다는 사실만큼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 어렴풋이 드러납니다. 리설주가 남한 땅을 밟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곱씹어 볼 만합니다. 사실이라면 리설주는 북한 여성 가운데 극히 드물게 바깥 세상을, 그것도 남한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평생 자신의 나라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보지 못하고 생을 마칩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쪽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설주는 젊은 시절 남한의 도시를 방문해 그 활기와 풍요를 직접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경험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훗날 그녀가 세련되고 개방적인 안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어떤 밑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리설주를 처음 보았을 때의 반응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북한은 오랫동안 지도자의 부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젊고 세련된 여인이 지도자의 곁에 나타나 함께 웃으며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은 주민들에게도 대단히 낯선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저 여인이 누구냐는 궁금증과 수군거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리설주의 존재는 점차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곁을 지키는 안주인, 나라의 어머니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아간 것입니다. 무대에서 노래로 주민들을 만나던 여인이 이제는 안주임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 앞에 서게 된 셈입니다. 지도자의 부인이라는 자리를 놓고 보면 리설주 이전의 여인들과 그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역사에서 지도자의 곁을 지킨 여인들은 여럿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공개석상에 거의 나서지 않았고 상징적으로 떠받들어지는 경우에도 대개 세상을 떠난 뒤에야 신성한 인물로 추앙되곤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지도자의 부인이 현직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며 활동하는 것은 리설주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난 새로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설주는 단지 한 지도자의 부인이 아니라 북한 역사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안주인이었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대 출신이라는 배경, 젊음, 세련됨, 그리고 공개적인 활동,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이전의 여인들과 구별짓는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리설주를 둘러싸고는 그동안 갖가지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동안 공개 속상에서 사라질 때마다 바깥 세상에서는 온갖 추측이 피어올랐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 심지어
지도자와 사이가 틀어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온갖 억측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리설주는 얼마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그런 소문들을 무색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그녀의 행보 자체가 그녀를 둘러싼 신비로움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곳에는 언제나 소문이 무성하게 피어나는 법입니다. 리설주라는 인물은 바로 그런 소문의 온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 가운데 확실하게 사실로 확인된 것은 놀랄 만큼 적습니다. 오늘날 리설주는 단순히 지도자의 부인에 머물지 않고 북한이 바깥 세상을 향해 내보이는 하나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딱딱하고 위협적으로만 비치던 북한의 이미지에 부드럽고 인간적인 색채를 더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정상회담의 만찬에 참석하고 상대국 인사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은 북한이 연출하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의 일부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무대에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던 여인이 이제는 외교의 무대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을 맡게 된 셈입니다. 무대는 바뀌었지만 사람들 앞에 선다는 본질은 어쩌면 그대로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녀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품고 그 자리에 서는지 그 속마음까지 헤아릴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리설주의 이야기를 쫓다 보면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화려한 검어 모습과 그 뒤에 들이온 짙은 안개입니다. 그녀가 오른 자리는 눈부시게 화려하지만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그 자리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어둠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무대에서 노래하던 모습을 보았고 지도자의 곁에서 웃는 모습을 보았으며 세계의 정상들과 마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들 사이사이를 이어주는 진짜 이야기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무대를 떠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자리에 올랐는지, 그 세세한 사연들은 여전히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리설주가 무대에 섰던 그 공연들이 어떤 자리였는지도 되짚어볼 만합니다. 그녀가 협연 가수로 나섰던 무대들은 대개 북한의 주요 명절이나 국가 행사를 기념하는 큰 무대였다고 전해집니다. 9월의 음악회, 설명절을 맞은 음악회 같은 자리는 아무나 서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손꼽히는 연주자와 성악가들이 모여 화려하게 꾸며진 극장에서 정성 들여 준비한 무대를 펼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객석에는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자리했을 것이고 어쩌면 최고 지도자와 그 일가가 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젊은 여성 가수가 협연자로 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인정이자 영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설주는 바로 그런 무대에 반복해서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실력과 위상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무대 위에서 리설주가 보여준 노래의 색깔에 대해서도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낭낭했으며 서정적인 곡을 부를 때 특히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격정적으로 몰아치기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정을 실어나르는 창법이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분홍빛 한복이라는 무대 의상도 그런 그녀의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고 전해집니다. 한복은 북한 무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의상이지만 젊고 단정한 여인이 곱게 차려입은 한복은 관객에게 정갈하고 기품 있는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노래와 의상, 그리고 자연스러운 무대 동작이 어우러져 리설주는 관객의 눈과 귀를 함께 사로잡는 가수로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짧은 무대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공연 영상이 오래도록 회자되는 것은 그만큼 그녀의 무대가 인상적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혼 이후 리설주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6달가량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6달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상상해보면 그것은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빚어지는 과정이었으리라 짐작됩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던 가수에게는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가 필요했지만 나라의 안주인이 될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것들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정치와 역사에 대한 이해, 외교적인 처신, 지도자의 배우자로서 갖추어야 할 몸가짐과 언행,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익히는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노래하는 삶에서 권력의 곁에 서는 삶으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 같은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그 교육의 실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말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조차 확실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무대의 여인이 안주인으로 변신하기까지 어떤 준비의 시간이 있었으리라는 짐작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리설주가 처음으로 부인이라는 호칭과 함께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 순간, 즉 룡라인 미뉴언지 준공식 장면도 다시 떠올려 볼 만합니다. 그날 북한 매체는 지도자가 부인과 함께 그 자리에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유원지라는 밝고 경쾌한 배경 속에서 지도자와 그 부인이 나란히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연출은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딱딱한 정치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즐길 놀이공원의 준공식이라는 자리에서 젊은 지도자 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선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산된 연출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리설주의 공식 데뷔가 이렇게 밝고 부드러운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장면 하나로 북한의 안주인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각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리설주의 모습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녀는 이제 막 안주인 자리에 오른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다소 앳되고 조심스러운 인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차 자리에 익숙해졌고 한층 원숙하고 당당한 안주인의 풍모를 갖추어 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옷차림도 처신도 세월과 함께 무르익어 갔다는 것입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던 젊은 가수가 여러 해에 걸쳐 한 나라의 안주인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그녀의 겉모습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극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은하수 관현악단의 몰락이라는 어두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사건이 북한 예술계에 남긴 그림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한때 나라를 대표하던 화려한 악단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 핵심 인물들이 참혹한 최후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 북한 예술계에 몸담은 사람들이 느꼈을 두려움은 어떠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화려한 무대의 조명이 언제든 순식간에 꺼질 수 있다는 것, 지도자의 눈밖에 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 그 서늘한 교훈이 예술계 전체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리설주는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선 극히 예외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녀가 떠나온 그 세계는 이처럼 살얼음판 같은 곳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무대에서 출발했으되 누구는 정점에 오르고 누구는 무대 아래로 사라지는 그 극단적인 운명의 갈림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품은 가장 서늘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리설주라는 인물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어려운 복잡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능 있는 성악가였고 짧게 빛난 무대의 가수였으며 어느 날 호련히 노래를 접고 권력의 곁으로 걸어 들어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나라의 안주인이자 국모급 호칭으로 불리는 존재로까지 올라섰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와 소문과 추측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화려함과 신비로움, 그리고 서늘함이 한데 뒤엉킨 인물, 그것이 바로 리설주라는 이름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음악과 무대가 정치와 얼마나 깊이 얽혀 있었는지도 한 번쯤 짚어볼 만합니다. 북한에서 예술은 오래도록 최고 지도자와 체제를 떠받드는 수단으로 쓰여왔다고 전해집니다. 노래 한 곡, 공연 하나에도 정치적인 의미가 담겼고 악단과 가수들은 그 뜻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무대에 선다는 것은 단지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한복판에서 봉사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리설주가 섰던 은하수 관현악단의 무대 역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무대와 권력의 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노래하던 여인이 권력의 곁으로 옮겨간 것이 어쩌면 그리 멀고 낯선 일만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대 자체가 이미 권력의 언저리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설주라는 이름을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오갑니다. 눈설자에 주인 주자를 쓴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 이름이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지녔던 본래의 이름인지 아니면 무대에 오르며 새로 얻은 이름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름 하나에도 이렇게 안개가 끼어 있으니 그녀의 삶 전체를 감싼 신비로움이 얼마나 두터운지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녀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은 그녀가 세상에 공개된 이후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 이전의 삶, 무대 뒤편의 진짜 이야기들은 여전히 굳게 닫힌 문 안에 있습니다. 리설주의 등장은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라는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오랫동안 북한에서 지도자의 부인은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지도자를 뒷받침하는 존재로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설주는 그런 틀을 벗어나 지도자의 곁에서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독자적인 활동에까지 나섰습니다. 이것을 두고 북한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는 시각도 있고, 반대로 이건 역시 철저히 계산된 연출일 뿐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리설주라는 한 여인의 존재가 북한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극적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도시에서 태어나 성악을 공부하고 무대에 오르던 젊은 여인이 몇 해 사이에 한 나라의 안주인이 되어 세계의 정상들과 마주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소설에서도 쉽게 그려내기 어려운 반전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반전의 이면에는 같은 무대에서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던 사람들의 비극적인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진다는 오래된 말이 이 이야기만큼 잘 들어맞는 경우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리설주의 화려한 자리를 보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사라진 이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 김정은의 곁에 정체 모를 여인이 나타났을 때 바깥 세상이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려 애쓰던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처음 그 여인이 방송에 잡혔을 때만 해도 그녀의 신원은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세계의 정보기관과 언론들은 그녀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온갖 단서를 뒤졌다고 전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마리가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하수 관현악단의 공연 영상이었습니다. 지도자의 곁에 앉은 여인의 얼굴과 과거 무대에서 노래하던 협연 가수의 얼굴을 견주어 보니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 것입니다. 무대 위의 가수와 지도자 곁의 여인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과거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리설주라는 이름과 은하수 관현악단이라는 무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공연 영상들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그녀의 과거는 훨씬 더 오래 어둠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집안 배경을 둘러싸고도 여러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리설주가 북한 군부의 유력 인사와 친척 관계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지도자의 배필로 낙점된 배경에는 단순히 개인의 재능과 미모뿐 아니라 집안의 정치적인 무게도 작용했으리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혼사는 결국 개인적인 일에 그치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권력의 균형과 여러 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정치적인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리설주의 등장은 한편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복잡한 권력의 셈법이 깔린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추측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리설주가 이후 자녀를 두었다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한동안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추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일이 반복될 때마다 출산과 관련된 관측이 뒤따르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도자의 가정을 꾸리고 대를 잇는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만큼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던 여인이 이제는 한 가정을 이끄는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 변화 역시 그녀의 인생이 그려낸 커다란 궤적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리설주라는 인물을 이루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놓고 보면 우리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림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몇몇 조각은 비교적 또렷하지만 그 사이사이의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빈 자리들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채워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의 벽이고 최고 권력의 사생활을 감싼 두터운 장막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에 놓였던 그 노래, 내일은 묻지 마세요 라는 곡의 제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자신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 묻지 말라고, 조국과 당을 위해 헌신하는 이름 없는 이들을 기억해달라고 노래하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른 여인은 훗날 온 세계가 그 이름을 알고 싶어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얄궂은 대비입니다. 이름을 묻지 말라던 노래가 정작 그 부른 이의 이름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만든 셈이니 말입니다. 어쩌면 이 노래는 그녀의 인생을 상징하는 하나의 복선처럼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대 위에서 스스로 이름을 감추듯 노래하던 여인이 결국 그 누구보다도 뚜렷한 이름을 세상에 새기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던 시절의 그녀와 지금의 그녀 사이에는 아득한 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거리를 건너온 과정을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몇 장의 사진과 몇 편의 영상,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살아있게 만드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야기에는 더 이상 궁금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개에 쌓인 이야기는 언제까지고 사람들의 상상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전해집니다. 리설주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리설주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삶을 넘어 김정은 시대라는 한 시기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노래하던 무렵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발돋움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그녀가 세상에 공개된 무렵은 김정은이 권력을 틀어주고 자신의 시대를 열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녀가 여사라는 호칭으로 격상되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선 무렵은 북한이 바깥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리설주의 발자취는 김정은 시대의 흐름과 촘촘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녀 한 사람의 인생을 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난 십수년 북한의 변화를 어렴풋이나마 짚어볼 수 있는 셈입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던 한 여인이 그렇게 한 시대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상징 뒤에 있는 진짜 리설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품고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카메라 앞에 선 그녀의 모습뿐입니다. 그 모습 뒤에 감추어진 한 인간으로서의 리설주는 여전히 두터운 장막 너머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일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겉으로 드러난 장면들만을 보며 그 너머의 진실을 향해 손을 뻗지만 좀처럼 닿지 못합니다. 리설주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 역시 그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리설주는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를 다룰 때는 늘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함부로 사실인 양 옮기거나 근거 없는 억측으로 한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풀어놓은 이야기들도 어디까지나 지금껏 알려진 조각들을 모아 그려본 하나의 초상일 뿐, 확정된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멀리서 제한된 정보를 통해 한 인물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 짐작과 실제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몇 가지 단단한 사실들과 그 위에 겹겹이 쌓인 무수한 추측들입니다. 무대 위의 가수였다는 사실, 그 무대가 은하수 관현악단이었다는 사실, 어느 순간 노래를 접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도자의 부인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사실. 이 굵은 뼈대 위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상으로 살을 붙여왔습니다.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로 있는 이도 있고 치밀한 권력의 설계로 있는 이도 있으며 그 둘이 뒤섞인 것으로 보는 이도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판단은 결국 이 이야기를 듣는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그림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리설주는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았고 이름난 예술학교를 거쳐 성악가의 길을 걸었으며 어쩌면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뛰어난 인재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은하수 관현악단이라는 최고의 무대에 올라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그 무대 어딘가에서 젊은 후계자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인연이 순수한 만남이었는지 아니면 위로부터 설계된 배치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무대에 선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연 남짓 무대를 빛낸 뒤 그녀는 호련히 노래를 접고 전혀 다른 세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세상은 그녀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가수 리설주가 아니라 부인 리설주로 말입니다. 노래하던 여인에서 권력의 곁에 서는 여인으로 이 극적인 변신의 과정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빈틈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결과뿐이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세세한 사연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그 진실을 온전히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그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나라이고 최고 지도자의 사생활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깊이 봉인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리설주가 어떻게 김자문을 만났는지,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맺어졌는지, 그녀가 무대를 떠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물음에 대한 확실한 답은 아마도 그 시절을 직접 겪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세상에 없거나 결코 입을 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끌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점검할 수 없는 삶, 극과 극을 오가는 운명,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짙은 안개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묻지 말라고 노래하던 여인이 온 세계가 그 이름을 궁금해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도시에서 태어난 소녀가 평양의 무대를 거쳐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함께 노래하던 동료들의 무대는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분홍빛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 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조명 아래 낭낭하게 울려 퍼지던 목소리, 자연스럽게 벌리던 두 팔. 그리고 그 순간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미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묻지 말라고 노래했지만 세월은 그녀의 이름을 결코 잊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설주, 무대의 가수에서 한나라의 안주인으로 올라선 여인.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확인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수수께끼야말로 이 여인을 둘러싼 이야기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리설주라는 인물이 북한 사회에서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히 한 여성이 지도자의 부인이 되었다는 개인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북한은 오랫동안 최고 지도자의 부인을 공개하지 않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그 오랜 관행을 깨고 자신의 부인을 세상에 내세웠습니다. 이 파격을 두고 어떤 이들은 젊은 지도자가 자신의 시대를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해석합니다. 부인과 함께 웃으며 행사에 나서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대중 앞에 서는 모습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이미지를 벗으려는 하나의 장치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리설주의 존재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둔 지도자의 모습은 그의 통치가 뿌리를 내렸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효과가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설주는 이후 김정은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 등장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던 여인이 이제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의 상징적인 안주인으로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해석 역시 바깥에서 바라본 추측일 뿐, 그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리설주의 이야기가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북한이라는 폐쇄된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재능과 배경, 우연과 필연, 권력의 설계와 인간의 감정이 뒤엉킨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서늘한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밝을수록 그 뒤의 어둠은 더 짙어지는 법입니다. 리설주가 올라선 자리의 화려한 뒤에는 같은 무대에 섰다가 사라진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그 대비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무언가 더 복잡하고 무거운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무대에서 노래했다는 것, 그 무대가 은하수 관현악단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훗날 북한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것, 이 몇 가지 굵은 뼈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안개야말로 이 이야기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명확한 사실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여백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상으로 메우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해왔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바로 그 점이 리설주라는 이름을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풀어놓은 이야기들 가운데 상당수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여러 증언과 관측을 엮어 만든 그림이라는 점입니다. 리설주의 출생 연도부터 그녀가 김정은을 만난 경위, 무대를 떠난 이유,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갖가지 소문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놀랄 만큼 적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조각들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어붙인 하나의 초상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의 나머지 절반은 어쩌면 저 무대의 조명이 꺼진 순간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먼 훗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의 빈자리들이 하나씩 채워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의 문이 언젠가 열리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진실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 온다면 리설주라는 여인의 진짜 이야기도 비로소 온전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손에 쥔 몇 조각의 사실과 그 위에 얹힌 무수한 이야기들을 통해 이 여인의 삶을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무대에 서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분홍빛 한복을 입고 자신의 이름을 묻지 말라고 노래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그 여인은 온 세계가 이름을 기억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수에서 퍼스트 레이디로, 무대의 조명에서 권력의 중심으로, 그 사이에 놓인 이야기의 대부분은 여전히 확인할 수 없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전해질 것입니다. 무대의 가수에서 퍼스트 레이디로 올라선 여인, 리설주. 그 이름과 그 이름에 얽힌 수많은 수수께끼는 오늘도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고요히 남아 있습니다.